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위기다. 그래서 너크래커 신세가 됐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너크래커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호두를 이 가운데다 넣고 이렇게 쿵 누르면 호두가 깨지는 걸 너크래커라고 합니다. 이게 너크래커라는 쉽게 말하면 호두 깨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너크래커, 이 호두 깨는 기계처럼 호두 신세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너크래커 이러면요, 일본의 기술력에 밀리고 중국의 가격에 밀려서 전 세계 시장에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충을 겪는다. 이게 너크래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과 중국 사이의 너크래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그런 모델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공급망 중심, 이 공급망을 변해가는 그 상황,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첨단 기술의 공장은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미국의 발상,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당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과학뿐만 하더라도 국내 투자보다는 미국 공장, 미국에다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통해서 전기 자동차들이 말입니다. 미국에 제조해서 미국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도 마찬가지 미국산이나 미국의 우방의 어떤 원료를 사용해서 배터리도 제조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변해지는 그런 모양새죠. 여기에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행정명령이라는 법을 통해서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것, 미국에 생산하라 이거예요. 이게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공급망 때문에 우리는 이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타격을 받고 있고요. 반도체도 사실상 타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바이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말입니다. 그 와중에 유럽이 또 환경 제재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럽이. 야, 진짜 우리나라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럽이 어떤 환경 제재를 들고 나왔느냐.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 지수를 0.9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에너지 효율 지수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0.9 이하라는 게 거의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적 영역에 있습니다. 당장 TV만 보자고요. TV로 우리가 국한시켜 보자고요. 이게 0.9 에너지 효율 지수가 0.9 이하면요, 쉽게 말하면 TV가 140와트 정도 돼야지 0.9라는 이하라는 이 효율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드는 TV들 있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TV, 그것도 중국과 경쟁해서 차별화시킨 대형 TV들 말입니다. 75인치라든가 이 대형 TV들. 이것은 여러분, 이게 에너지 효율 지수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8K TV 같은 경우는요, 기준이 104와트인데 지금 303와트입니다. 303와트. 맞출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LG전자의 8K TV도 마찬가지예요. 219와트입니다. 219와트. 219와트면 104와트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기술이라는 게 뭔가 더 많은 전기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기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TV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게 LED 같은 경우 있잖아요. LED. 지금은
8K TV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LED도 마찬가지거든요. LED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마이크로 LED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작은 그 LED를 수십만 개 집어넣는 거죠. TV에다가. 수십만 개 집어넣으면 아니죠. 수십만 개가 아니라 수백만 개 집어넣죠. 수백만 개. TV 하나당 많이 들어갈 때는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2,500만 개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면 전기를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마이크로 LED TV 같은 경우 이런 건 중국이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중국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기가 그만큼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화소를 LED를 적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휘도가 좀 휘도가 낮아지는 건가요? 밝기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장은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신세입니다. 우리 신세예요. 자, 당장 내년 3월에 기준에 맞추라 이거예요. 에너지 효율 0.9 이하로 맞춰라. 그러면 우리 TV 생산은 내년 3월부터는 수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과거에는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어떤 가격 때문에 너클레이커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미국의 공급망과 유럽의 친환경 규제에 너클레이커가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어떤 시기든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말입니다.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준, 에너지 효율 기준을 내세운다면 이것은요. 정부가 나서서 유럽하고 유럽 표준기구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부가 협상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이 그냥 협상하게 놔둔다면 결국 말입니다. 너클레이커 신세가 돼서 우리는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K TV만 하더라도 유럽에 가장 많이 팝니다. 29.9%나 팝니다. 유럽이 축구가 엄청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V를 큰 거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게 가격도 굉장하거든요. 1,0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중국이 흉내를 내려고 해도 이 부분은 흉내를 못 내는데 그래서 유럽 시장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좋은 시장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죠. 게다가 북미 시장도 친환경 규제 또 가지 않겠습니까? 26.2%나 하지만 중국에도 16.8% 수출을 하고요. 아시아 태평양에서도 18.1% 많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친환경 규제가 유럽에서 시작을 하면요. 이게 점점 세계로 북미로 발전을 하고 전 세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에너지 위기다, 에너지 대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조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TV 시장은 우리가 단독으로 1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8K TV는 완전히 1등하고 있습니다. 2022년만 하더라도 39만 7,100대를 팔 정도로 TV 시장 이 고화질, 고화질 그다음에 큰 첨단 TV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이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TV가 큰 것을 수출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면 중국한테 완전히 또 내주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세계 시장의 32.7%, 대한민국이 34.9%로 앞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뒤처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에요. 중국이 36.4%로 올라서고요. 대한민국이 33.3%로 줄어든다는 게 현재까지 예상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게 얼마나 지금 밀리겠습니까? 이게 안 밀리는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에 일본하고 싸울 때는 일본은 지금 세계시장 점유율이 뚝 떨어졌어요. 2021년만 하더라도 11.1%에서 9.5%로 떨어졌고요. 미국은 3.2%에서 3.1%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중국과 대한민국의 싸움인데 만약에 친환경 규제라든가 공급망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요.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너클레크 신세가 되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에 대한 상황이 점점 나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조 대한민국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닙니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가 가진 자원이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거의 뭐 없다시피 합니다.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에다가 그것을 가공해서 대파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인데 이 제조업을 버리면요. 저는 최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으로. 그럼 서비스로 가면 뭘로 가겠습니까? 서비스로 가면. 뭐 의료 서비스 갈 수 있겠죠. 좋은 분야기도 하겠죠. 금융 서비스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금융 서비스는 지금처럼 관치가 되고 있는 한 불가능하죠. 의료 서비스도 지금처럼 규제가 많은 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식당을 계속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저는 제조를 지켜내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가진 건 없지만 머리가 똑똑해요.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저는 제일 똑똑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실패를 모르고요. 계속 도전을 하고요. 그것은요. 제조업에 딱 맞는 속성이거든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큼 대한민국에 건명과 성실을 심어놨고요. 그 건명과 성실이 지금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는 제조업이 더 살아날 수 있다. 아니 살아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제조를 하시는 사장님들 용기 잃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방법이 없다고 이게 내던져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게 끝이 나버립니다.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제조업은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강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저는 지켜낼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